뜬금없이 기시다가 우크라이나를 갔어요. 예. 시진핑 모스크바에 있는데 왜 갔을까부터 뭐 여러 가지 추측들과 별 이상한 변화들이 다 많습니다만, 자, 단편적으로 이것만 보게 되면 그냥 놀러 갔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점을 이 내부에 들어있는 국제정치의 복잡한 셈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먼저 기사 듣고 잘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기시다가 우크라이나에서 젤렌스키를 만나 흔들림 없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기존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 액수인 총 71억 달러에 추가로 5억 달러를 얹겠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토 기금을 활용해서 살상 능력이 없는 장비 3천만 달러 상당을 우크라이나에 전달하고 에너지 분야에서도 4억 7천만 달러를 무상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해봐야 그 75억 달러 정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돈으로 따져놓고 뭐 10조 원 정도? 네. 10조. 네. 근데 뭐 이게 새 털이에요. 이 정도 돈은 새 털입니다. 왜? 여기 오기 전에 인도가 갖고 더 큰 보따리를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인도에 가서, 인도도 돈 많은데 요즘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가 인도인데 왜 인도 가서 돈을 풀고 또 우크라이나까지 가갖고 얼굴을 들이밀었겠느냐, 이 부분인 거죠. 즉 기시다가 5월 달에 있을 G7 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쉽게 말하면 면을 세우려고 일종의 정치질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일본의 이익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기시다 개인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거 보면서 그 생각했는데, 미국 하청받아가 저기 내가 직접 갔다 오기도 했는데 내가 또 가면 눈치 보이니까 일단 네가 움직여라고. 그러니까 일본 내부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번 G7의 의장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G7 국가 의장들 중에 젤렌스키 안 만나본 사람이 얘밖에 없는 거야. 즉 젤렌스키랑 같이 사진 안 찍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특히나 이 젤렌스키가 지하 벙커 같은 데서 국방색 티셔츠 입고 그거 이제 찍는 게 아주 이제 그림이거든요. 아주 공적으로 나와 있는 거라서 기시다도 그게 찍고 싶었던 거야. 그 가서 그걸 찍은 거예요. 아유, 젤렌스키 또 주머니 두둑해졌겠네,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이고. 개인적으로 뭐 가갖고 5억 달러 추가로 준다고 했는데 5억 달러보다 훨씬 더 많은 뒷주머니를 약속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중요한 건 기시다가 한번 와주면 안 되겠냐. 일본으로. 일본으로 이번에 한번 와주면 안 돼. 깜짝 쇼로 와주기만 하면. 왜냐면 미국은 갔으니까. 이번에 한번 와서 자리를 빛내주시기만 한다고 치면 아마 더한 지원도 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우, 경 어떻게 거기 그 자리 가고 싶어가지고 나도 젤렌스키랑 사진 찍고 싶어 이러고 난리치겠네. 근데 그러려면 티켓을 좀 비싼 걸 사야죠.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가 확답은 안 하고 일단 온라인까지는 내가 약속을 하고 상황 봐서 가려면 갈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특히나 이제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입김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 이거는 이제 중국이 러시아하고 지금 회담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서방 측의 대표인 일본이 가서 그렇지. 돈으로 땜빵을 하든 뭐 어떤 무기로 땜빵을 하든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저기를 좀 보여주길 바랬나 봐요. 왜냐면 보세요. 지금 시기가 되게 긍교로운 게 그 시진핑이 러시아 방문한 게 전 세계 외신 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국이 내버려 두고 싶지 않은 그렇지. 거야. 그게 탑 뉴스로 나오기가 뭐하니까 일본을 넣어갖고 물을 타는 거지. 그렇지. 야, 얘들 왜 이렇게 우크라이나 물 가. 타는 거 좋아해? 우크라이나가. 이래서 그러니까 시선 빼앗기를 해온 거죠. 예. 그래서 날짜를 이제 경고롭게도 이렇게 잡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일본은 난리가 났어요. 뭐가 난리 났냐면 사실은 이제 안 알리고 간다고 깜짝 쇼를 했다. 그래갖고 처음에 이제 인도 가가지고 그 방문을 한 다음에 전용기 전 세기를 타고 폴란드로 갔어요.
그럼 이제 일본 사람들 알만한 사람 다 알 거 아니야. 인도 방문 끝났는데 일본으로 안 들어오고 갑자기 돌렸다고 표현을 했죠. 갑자기 돌렸다는데 무슨 전세기가 갑자기 돌려주나? 예전에 예약을 했겠지. 당연하죠. 그래가지고 한참 전용수수 시간에 속보를 낸 거예요. 기시다가 폴란드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마치 모르고 있었던 건 뭐냐? 폴란드에 기시다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부분을 NHK 속보를 때린 겁니다. 우크라이나 갔다 말고. 아니 이게 폴란드로 폴란드로 들어갔지. 갔다가. 거기에서 야간 열차를 타고 안으로 들어간 거야. 왜냐면 바로 날아가면 러시아 격추해버렸겠지. 그러니까 아까비 폴란드에 나타났다라고 속보를 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이제 속보를 내려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정규 방송 끊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끄는 시간이 WBC 준결승. 일본하고 멕시코하고 하면서 이제 무사 1-2로 돼가지고 역전할까 말까. 그래서 이제 역전을 했어요, 바로 뒤에. 그거를 지금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그걸 끊는다고? 그걸 끊고 거기다가 누가 봐도 이거는 저기 아니야. 시청률 최고 높을 때 자른 거 아니야. 네, 그쵸. 어차피 폴란드 나타난 게 뭐 대단해? 뒤에 해도 되는데 중계를 자르고 그걸 속보를 낸 거예요. 일본 국민들이 난리 났지. 지금 우리가 지금 9회 말에 지금 지게 생겼는데 그거를 기회 삼아갖고 1-2를 하고 있고 지금 5번 타자가 나왔기 때문에 얘가 한 방 치면 역전이 되고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속보를 때리니까 정말 얼마나 욕을 했겠어. 우리가 지금 자, 무슨 발표하겠습니다. 1위는 일본 회에 뵙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김성주 욕을 먹는데, 이걸 NHK가 했으니 얼마나 개욕을 먹었겠냐고. 그거 아니어도 김성준은 욕을 먹어. 근데 만일에 역전을 해서 다행인 거지. 많이 먹어야지. 만일 그대로 해서 끝났으면, 혹시 거기 병살차 쳐갖고 졌으면 다 기시다 때문에 졌다 그랬을 상황이었다니까. 아유, 일본에 못 들어갈 거야. 못 들어가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일본을 간 거고 일본 폴란드를 간 거고 기차를 타고 똑같이 가서 벙커에서 진짜 앵글도 안 틀려. 얘네들 공개한 사진 보면 어디 프랑스나 영국 독일 수상이 찍었던 거랑 똑같은 옷차림에 똑같은 벙커에서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속보를 올렸습니다. 아유, 그럴 거면은 합성을 해도 될 텐데. 근데 문제는 뭐냐? 자, 기시다가 그 우크라이나를 만나러 갔다가 하는 그 순간에 발표가 나자마자 러시아에서 핵 전략 폭격기 2대가 전투기 6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일본 상공으로 날라 들어옵니다. 네. 그래가지고 7시간이 넘는 기간 동안 일본 내 영공 감시구역이라고 하죠. 우리로 말하면 이제 방공식별구역? 방공식별구역 안에서 7시간을 비행을 한 거예요. 근데 난리가 났을 거 아니야, 자위대에서는. 네. 근데 진짜 전투기하고 진짜 핵폭격기야. 핵무장을 하고 있는, 핵폭격을 할 수 있는 폭격기 2대가 나타났는데 자위대가 비행기도 못 뛰어본 거야. 왜? 뛰었다가는 공격으로 오해받아가지고 얻어 쳐맞을까봐 그 전략 폭격기가 7시간을 돌아다니고 있는 동안에 일본 자위대가 아무런 군사적 행동을 못하고 제발 그냥 가세요라고 빌고 있었다는 거지. 뒤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 저분 오해하시면 그러니까. 전쟁이를 우리 쳐맞는다고 뒤죽은 듯이 여기서 있어. 고개 들면 총 맞는 거야. 가만히 있어. 이러고 7시간을 이 굴욕적인 시간을 보낸 거예요. 야, 언제적 전략 폭격기를 요즘 쓰냐고요? 지금 러시아의 이 전략 폭격기가 지금 고속 미사일하고 고속 순항 미사일하고 잠수함 발사 기능을 가진 핵 미사일하고 핵 잠수함하고 이 전략 폭격기가 러시아가 내세우는 최종 병기예요. 이 안에 실질적으로 핵폭탄을 발사할 수 있는 핵폭탄 4발 이상을 발사할 수 있는 장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안에 핵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아무도 몰라. 근데 이게 나타난 거야. 작년 연말 이후에 처음으로 일본 영공에.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야, 이걸 왜 갔어, 이씨. 거기 가서 돈질환하는 동안 지금 본국이 이렇게 협박받고 있는데, 만일에 저기에서 진짜 뭐라도 한 발 쐈으면, 너 어쩌려고 그런 데를 가는 거야, 이 생각 없는 새끼야, 라고 비난이 막 올라오고 있었다는 거죠. 뭐 그러디 말디 시다는 좋겠네. 예. 그래서, 일본 애들은 완전히 이게 북한 미사일보다 더 쫄아있는 시간들을 보낸 거죠. 근데 내가 봤을 때 기시다가 와, 얘가 우유부단의 대명사인데 야망은 아베보다 겁나 더 큰 큰 것 거야. 같아. 아베의 장소 총리 기록을 잘 갈고 싶은 거야. 뿐만 아니라 본인의 아들까지 눈치 안 보고 비서관으로 탁 채용하잖아요. 야, 윤석열도 윤석열식이네. 윤석열이 김건희를 비서실장으로 채용한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진짜 내가 봤을 땐 기시다가 훨씬 더 야망이 크다, 정치적 야망이. 더한 짓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은 굉장히 은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전혀 보도에 안 나와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아시죠? 전화를 했죠, 제가. 누구한테? 진핑이 형한테. 뭔 얘기 하셨냐고. 중국어도 다 잊어버리셨다면서. 예. 우린 영어로 통하는 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20일 날 만나갖고 비공개 회의를 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비공개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무엇들이 제한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자, 4시간 30분 동안 사전 환담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상회담이 아니고 그 전에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전 환담. 그걸 4시간 4시간 30분. 와. 그래서 아마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크라이나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에 대한 일종의 언제를 받아들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보상이 나중에 나왔거든요. 확실한 보상이 뭐냐면 중국하고 러시아 간에 연간 500억 입방미터의 가스를 보낼 수 있는 신규 가스관 건설에 합의했다라는 발표가 어저께 나왔습니다. 원래 가스관이 있죠. 있어요. 예. 있는데 이 가스관은 기존에 있는 북경 쪽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이 한반도죠. 몽골을 지나쳐가지고 이 중국 북부로 오는 관입니다. 그러니까 내몽고 지나가지고. 그렇죠. 아. 그래서 이게 오게 되면 한반도까지도 연결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규모인 거고. 일단 중국으로 연결해놓고 거기서 중간에 가지를 따면 되니까. 그렇죠. 중국에서 빼내면 그렇지. 일본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북한도 받을 수 있고 우리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 합의가 이루어졌었는데 연간 500억 입방미터면요. 유럽이 쓰는 전체 수요량하고 맞먹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이게 건설이 되면 진짜 유럽에 가스 안 팔아도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안 팔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대안을 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도 만일 중국이 적절한 수준의 화평책을 갖고 나오게 된다고 하면 이건 실제로 클레비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한 거예요. 시진핑의 전화 통화를 통해 갖고 시진핑의 화평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언급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우크라이나 쪽에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먼저 20일날 전화 통화를 하겠다고 결정을 한 거고 그리고 같은 날에 4시간 반을 만났는데 거기서 얘기가 끝나고 22일날 엄청난 경제 규모예요. 500억 입방미터면 러시아의 그 대유럽 수출액을 고스란히 중국이 책임져 줄 수 있는 또는 그보다 더한 걸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정도 돈이면 충분히 용납할 수 있다라는 수준으로 이걸 받아들이기로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이 시진핑 방문 전부터 계속 초를 쳤던 거예요. 중국이 뭘 한다고 이런 식으로 계속 폄하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 얘들은 정략 결혼이다. 뭐 어때? 지들이 맨날 하는 거면서. 그러니까 아니 그 정도로 얘들이 계속 건드리는데 중요한 건 러시아하고 중국은 꿈쩍을 안 하고 더 웃긴 거는 중국이 이제 지난달에 왜 본인들이 중재하겠다 이러고 이제 중재 그 안들에 대해서 딱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당연히 미국은 폄하를 했는데 정작 젤렌스키는
일단 중국이 관심을 가진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느껴져. 라고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어차피 시진핑이 러시아 날아간 건 딴 게 아니라 가가지고 중재안 못 박을 거 뻔히 알기 때문에 미국이 계속 그걸 방해했던 거고, 동시에 기시다를 보내가지고 젤렌스키를 계속 이제 회유하려고 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 중국이 미국이 기존에 주던 것보다 더 큰 걸 주겠다라고 하면은 마다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겠지 대신에. 그렇지. 이 상황에서 중국말도 안 들으면 이제 돼지는 거밖에 안 남아요.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겠지.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몇 번을 얘기를 드리는데, 중국이 이 중재안을 나서는 이유는 서방의 무기 지원이 안 된다라는 그 그림을 만들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지가 대만을 쳐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큰 정치적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했는데, 또 놀랍게 이게 다 한날이에요. 20일 날 중국에서 또 발표가 나옵니다. 대만의 전 총통인 마잉주가 27일 날 중국을 방문한다라는 소식. 이 20일 날 다 나온 거예요. 20일 날 전화 통화했고, 20일 날 둘이 4시간 반 통화했고, 20일 날 마잉주가 일주일 있다가 중국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잉주는 친중국파이고 지금은 차이잉원 총통의 뭐 사실상의 유일한 경쟁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중국을 들어와가지고 일주일 동안은 중국 전역을 말하자면 방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난징, 우한, 창사, 충칭, 상하이, 중국의 주요 도시들을 다 돌아보는 그 행보를 가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뭔가 보따리를 몽땅 들려갖고 보낼 거 아닙니까? 내가 중국 가서 얘기를 해봤는데, 난징하고는 이러이러한 쪽으로 경제협력을 할 거고, 뭐 창시하고는 뭘 할 거고, 충칭하고 뭐하고, 상하이하고는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 중국이랑 이렇게 대놓고 어떤 갈등을 할 필요 없이 중국하고 원활하게 잘 지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내부적인 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중국이. 그래서 내년 총선에 차이잉원을 밀어내려고 하는 거죠. 자, 중국의 그럼 최종 목표는 뭐냐? 중국의 최종 목표는 지금 미국이 주도해온, 지난 수십 년간 주도해온 이 국제 질서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단순히 시진핑이 외교적 중재자로 나서가지고 평화의 어떤 화신 같은 그런 이미지 메이킹이 목적이 아니라 그건 과정일 뿐이고, 결론적으로 중국의 최종 목표는 패권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그 중국이 최근 몇 년간 되게 고통을 받은 부분이 뭐냐면은 국제 질서 자체가 미국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이고 어디고 다 미국 중심에서 중국을 욕하고 러시아를 이렇게 악마화시키고 이런 거에 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제가 봤을 때 진짜 중국이 무서운 게 이 판도 자체를 아예 그렇죠. 중국이 주도하는 걸로 크게 노는 거야. 크게. 정말 크게 노는 거죠. 전체 판도를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방식으로 판도를 바꿔놓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일본이랑 우리나라한테 회담을 하자고 자꾸 요구하는 이유가, 자, 앞으로 벌어질 중국 중심의 경제 체계를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 보러 지역 화폐, 그러니까 지역별 무역 자유화를 하고 이거를 하나의 통합된 화폐로 쓰자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은 정치하고 경제는 따로 간다고 했으니까 지금 기시다의 행위는 정치적인 행위고 미국이 시켜서 하는 거라고 하지만, 중국이랑 경제권을 합칠 거냐, 미국하고 의존하는 상태를 그대로 갈 거냐라는 부분 하에서 우리 이제 정치적 정서나 한미 우방 관계를 생각하면 못할 것 같지만,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적 실리를 따져놓고 보면 그쪽이 훨씬 더 커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중국하고 거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커지기 때문에 이 논의가 급진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그럼 뭐 이거는 남북통일하고 필연적으로 같이 연결이 되는 내용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경히 일본, 미국하고만 친하게 지내려고 하니까. 그건 지가 지금 정치적으로 저렇게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건데, 지금 걔네들이 우리랑 친해요? 우리 얘기를 들어줍니까?
그냥 경을 개무시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는 무릎만 꿇고 중국하고는 또 멀어지고 있고 중국은 확장하고 있고 미국은 일본 시다바리 시키고 일본은 우리나라 시다바리 시키고 우리는 완전히 개호구만 되고.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그 부분인 거야. 우리나라에서 무역 적자가 계속 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외환이 급격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이유, 일본이 가지고 있는 국채들을 신나게 팔면서 그 돈으로 지금 그 미국의 눈총을 받고 있는 이유 자체가 어느 시점에 이게 순차적이죠. 우크라이나 끝나고 대만 관련된 부분 끝나고 그 다음에 남북 통일 관련된 부분 끝나고 나면 진짜로 한중일이 하나의 경제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걸 대비해서 그걸 알고 있는 돈준 애들이 지금 달러에서 중립지역 화폐나 위엔화로 갈아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단순하게 뭐 기시다가 우크라이나를 갔네, 러시아하고 시진핑이 만나는 요것만 뉴스에서 볼 게 아니라 그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뒷거래를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누구 손을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의 외교와 정치와 경제가 정말 급변할 수 있는 상황에 와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경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경이 모르면 무슨 소용이에요? 아니, 경은 알아도 이 관계가 이해가 안 될 거기 때문에 경은 그냥 외놈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계속 나갈 거지만, 자, 이러한 변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남북 간의 갈등, 또 한일 간의 갈등, 그리고 중국과 한국 간의 갈등이 전혀 새로운 세력과 영향력에 의해 가지고 이 문제가 한꺼번에 확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 주도권을 넣어준다고 중국한테? 근데 계속해서 뺏기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미국 내의 여론은 바이든 민주당이 얘네들 중국한테 받아 처먹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얘들이 너무 무능하다. 중국에 대해서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이미 매수가 됐다라고 보는 거지. 공화당은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지. 그래서 내부적으로 트럼프의 인기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트럼프 체포설까지 나오고 있는 거지. 가짜 사진까지 나왔죠. 트럼프가 성추행 관련한 증거 조작 혐의로 해갖고 체포가 됐다라고 이런 사진까지 떴어. 야, 진짜 AI 사진 잘 그리네. 네. 근데 일국의 전직 대통령을 아무리 미국 경찰이 에이, 저렇게는 안 해요. 저렇게까지 잡아갈 저게는 아니잖아요. 네. 야, 난리는 난리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음 정권을 생각해야 될 때죠. 미국도 이제 내년에 그렇죠. 선거를 해야 되니까. 근데 바이든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 지금 새로운 개혁적인 인사가 안 나오고 있어서 최소한 바이든은 막아야 된다. 약간 그 낙지들하고 비슷한 전략인 거지. 최소한 트럼프는 막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펜스를 지금 띄우고 있고. 펜스? 펜스를 마이크 띄우고. 펜스 펜스가 이제 부통령. 수박이잖아. 펜스가 수박이죠. 미국 수박이잖아. 그래서 펜스를 유력한 차기 공화당 후보로 밀고 있으면서 거기에 최고 걸림돌이 되고 있는 트럼프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정치적으로 제거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공화당이요, 독이 올랐어요. 네. 진짜 탄핵시킬지도 모릅니다. 올해 안에 바이든. 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제관계가 전쟁은 조금 어떤 소강 상태에 들어갔지만 외교전에서 엄청나게 긴박한, 그리고 사실상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의 삼각 그 외교 전쟁이 정점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하시고, 관련된 내용은 꾸준하게 송작가 TV에서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밖에 못하지 이런 얘기는. 이런 얘기 국내 뉴스에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와? 안 나오죠. 시진핑하고 둘이 가스 관련돼 갖고 계약 맺은 거. 네. 아무튼 뭔가 자긍심을 가지고 저희 뉴스 들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